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로운 계절 가을,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 소환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주말 뉴섬 주지사는 LA를 방문해 유세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개빈 뉴섬 주지사를 지원하기 위해 롱비치를 방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주지사 퇴출 반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공화당 후보로 나서고 있는 레리 엘더도 막판 캠페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의 노숙자 정책 등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헐리우드 스타 로즈 맥고완이 캠페인에 합류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 미접종자는 접종자에 비해 사망할 위험이 무려 11배나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입원 확률은 10배, 감염 확률은 4.5배 더 높았습니다. 전국 26개 주에서 인구 절반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전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53.7%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국 FDA가 빠르면 10월 말까지는 5살 이상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승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잇단 산불로 신음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비상사태 선포로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LA 북부 지역 캐스테이크 지역의 5번 프리웨이 인근에서 지난 토요일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460에이커를 태운 가운데 진화율 63%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9.11 테러 20주년을 맞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테러 연관에 대한 조사 기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연루 증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워싱턴 주재 대만 대표부의 명칭에 대만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중국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멕시코만에서 열대성 폭풍 니콜라스가 형성돼 세력을 강화하면서 이동 중입니다.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주에 피해가 예상됩니다. 아틀란타의 아파트 단지에서 폭발이 발생해 아파트 일부가 붕괴됐고 한 명이 부상했습니다. 현재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웅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반발로 한 차례 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사흘 만에 다시 증거 확보에 나선 겁니다. 중간 누적 득표율 4위에 그쳐있던 정세균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호남 경선을 앞두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1차 컷오프를 앞둔 국민의힘 후보들은 일제히 영남권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주변국에 대한 위협이라며 동맹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프로풋볼 NFL 정규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개막전에서 LA 램스가 시카고를 34대 14로 꺾었고 LA 차저스는 워싱턴을 20대 16으로 승리했습니다. US 오픈에서 다니엘 메드베데프가 노박 조코비치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노박 조코비치는 캘린더 그랜드슬램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여자부에서는 올해 18살의 영국의 엠마 라두카누가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LA 다저스가 샌디에고와의 주말 3연전을 싹쓸이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선두인 샌프란시스코와는 2.5게임 차로 여전히 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7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8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9월 13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어제 하루 LA 카운티의 신규 확진자 수는 200명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LA 타임즈가 보도한 걸 보면 100명대 기록하고 있죠. 상당히 낮은 숫자긴 한데 주말 보고분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LA 카운티 지난 일주일 동안 인구 10만 명당 신규 감염자 숫자는 104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인구 10만 명당 신규 감염이 100명이 넘으면 위험 등급이 높다라고 그런 카테고리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200명대에서 100명대로 내려왔고 꾸준히 일주일 사이에 무려 35%나 수치가 내려간 것이어서 추세상으로는 상당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카운티 보건국이 발표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유지되면 이번 주에는 100명 미만으로 내려갈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바바라 페레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지난 일주일 동안 10만 명당 신규 감염자 숫자는 104명을 기록하면서 전주에 비해 35%가 줄어들어 100명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을 보인 것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등으로 노력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으로 현재 수치에 만족하고 방심하지 말 것도 당부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주민들이 지금과 같은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바라고 그리고 백신 미접종자들은 백신을 맞아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현재 LA 지역의 코로나 입원 환자 숫자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어제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숫자가 1,218명이라고 밝혔고 전날에 비해서 하루 동안 8명 줄어든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LA 지역의 병원 입원 환자 숫자는 13일 연속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수도 어제 360명으로 확인되면서 그 전날보다 8명 줄어들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병원 입원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전날 401명에서 416명으로 늘었다고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환자 입원 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 번째 어린이 사망자가 나왔다고도 밝혔습니다.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5살 미만의 어린이가 코로나 바이러스 합병증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지난달 말에도 10대 소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웨스트 헐리우드 시 정부가 식당을 포함한 대부분 업소에 실내 출입 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18살 이상 주민들은 행정명령 시내 업소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음식과 음료를 서비스하는 식당과 바, 체육관, 요가나 댄스 스튜디오의 피트니스 시설, 미용실과 스킨케어 같은 개인 미용업소와 나이트클럽, 극장 등이 포함됩니다.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실내 입장이 허가되지 않고 실외 서비스는 가능합니다. 또 해당 업소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도 역시 11월 1일까지는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하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웨스트 헐리우드 시정부 측은 가능한 한 빠르게 행정 조치를 실시할 것이며 시행일이 아무리 늦는다 해도 10월 11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받기도 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된 상황에서 백신을 맞지 않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할 위험이 11배가 높아진다라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과 입원할 확률도 각각 4.5배, 10배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4월부터 7월 중순까지 60만 건의 확진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가 지배종으로 확산한 지난 2개월 동안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과 입원할 확률, 사망할 확률이 모두 높았습니다.
Those who were unvaccinated were about 4.5 times more likely to get COVID-19, over 10 times more likely to be hospitalized, and 11 times more likely to die from the disease. 최근 일주일 동안 미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하루 평균 13만 6천 명, 신규 입원 환자는 하루 11,750명, 사망자는 하루 1,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젊은 층의 경우에도 백신 접종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key to reducing transmission is getting more people vaccinated. And even if you're young and relatively healthy and you're not worried about the consequences to yourself, you could pass the virus on to other people. 지금까지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전체 인구의 53.7%, 최소 1회 접종한 사람은 63%입니다. 50개 주 가운데 26개 주에서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미접종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고 중환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 연방정부 직원과 계약자, 대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미국 26개 주에서 인구 절반 이상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 방송은 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한 가운데 백신 완전 접종자가 인구의 50%를 넘는 주는 26개 주고 동부의 벌몬트와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주는 인구 3분의 2가 2회차 백신 접종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들 동부 3개 주는 지난 한 주 동안 신규 환자 발생 비율이 미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콜로라도주는 적어도 한 차례 백신을 맞은 인구 비율이 75%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콜로라도는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환자가 163.6명으로 미국 내에서 발병률이 낮은 지역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현재 미국에서 2회차 백신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전체 인구의 53.7%이고 최소 한 번 접종자는 63%입니다. 하지만 현재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고 중환자실도 코로나 감염자로 가득 찬 상황이라고 CNN은 전달했습니다. 스캇 거틀립 전 FDA 국장이 오는 10월 말까지는 파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5세에서 11세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 사용 승인이 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10월 31일까지 할로윈데이 전까지는 접종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인데요. 지금 스캇 고틀립 전 식품의약부 FDA 국장은 파이자 이사이기도 합니다. 현재 파이자는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해서 서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한 데 대해서 공화당이 위헌 소송을 내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합법적인 만큼 할 테면 해보라며 맞불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낸 성명입니다. 지난 10일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위헌이라며 소송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화당 주지사들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This order would result potentially in millions of Americans losing their jobs. I think we should be protecting people's jobs, not trying to kick people out of work right now. 백악관은 합법적인 방법이었다고 강조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할 테면 해보라며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Have at it. It's not how we beat every other crisis in our history. We got to come together. 위헌과 합법으로 입장이 갈리는 건 미국 작업안전보건법 조항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서입니다. 1970년 제정된 이 법은 직장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때 연방정부가 직원들을 보호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성면이나 다른 산업적 위험에서 노동자 보호에만 적용돼 백신 접종 의무화에 쓰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델타 변이로 악화하는 코로나19 상황과 싸우기 위해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고 공화당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실제로 소송이 시작되면 이 부분을 놓고 공방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델타 변이에 의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는데도 상당수 인구의 접종 거부로 접종률이 정체되자 지난 10일 연방정부 전체 직원과 주요 민간 기업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But our patience is wearing thin.
And your refusal has cost all of us. 미국의 최근 한 주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다소 줄었지만 어린이 신규 환자는 계속 급증되고 입원 환자와 사망자 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보건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향후 6개월간 코로나 바이러스 전망에서 세계의 수십억 명이 여전히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앨 가능성도 거의 없다며 향후 수개월이 험난한 기간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거의 모든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백신 접종을 받아야 대유행이 끝날 것이라는데 동의한다며 새로운 변이 출현으로 이어지는 전염의 유행과 백신 접종 간의 경쟁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모두와 접촉할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최대 95%가 감염이나 백신 접종을 통해 면역력을 획득해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의 통제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56억 회 이상의 접종이 이루어졌지만 문제는 지역 간의 공급 불균형입니다.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은 접종 완료율이 5%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에리카 차타스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종식 시기는 이전 팬데믹들처럼 지역별로 다를 것이라며 각국 정부가 어느 정도의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과 공존할 수 있을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9월 13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남가주는 대체로 맑고 쾌적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평균 기온을 기록하지만 화요일인 내일부터 1, 2도가량 내려앉기 시작해 예년 기온을 밑도는 것입니다. 목요일의 낮 기온은 특히 이번 주 중에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해 LA 다운타운은 70도 중후반대, 그리고 밸리와 일랜드 지역은 80도 중반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쾌적한 초가을 날씨 이번 주말을 지나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5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예상되고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8도, 61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7도, 63도, 해안 지역은 70도, 58도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태풍 찬투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제주도와 일부 남부지방에는 다소 강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그 외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64도, 낮 최고 기온 87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동급 최고 290마력과 토크, 동급 최대의 적재 공간을 갖춘 2022 기아 카니발 MPV, 구매부터 제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비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10번 사우스 선상입니다. 버논 애비뉴로 내리는 지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번 이스트 선상 로스앤젤레스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는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710번 노스 선상입니다. 아틀란틱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고 5번 사우스 선상에서 테라벨라 스트리트과 만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번 이스트 선상 파라마운트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에도 2중 추돌 사고 있고 118번 웨스트 선상에서 우들레이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네 번째 레인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에 대한 리콜 선거일이 내일입니다. 마지막 주말이었던 지난 주말 뉴섬 주지사는 LA를 방문해 또 아시아계 커뮤니티를 상대로 유세에 나서는 등 소환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남가주로 날아와 뉴섬 주지사와 함께 롱비치에서 리콜 반대 유세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기후변화 대처 등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각종 이슈에 사활이 걸린 이번 리콜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리콜 반대 운동에 대미를 장식하는 것입니다. 롱비치에서 열릴 예정인 리콜 반대 유세에는 데이브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태미기 멀바인 부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앞서 북가주도 잠시 들렀다가 LA를 찾을 예정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인타운 인근 히스토릭 필리핀타운을 찾았던 뉴섬 주지사, 어제 일정은 그랬습니다. 리콜 반대 유세를 펼쳤고 히스패닉 리더들과 만나는 등 소수계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유세를 적극적으로 이어갔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나성 영락교회를 방문하는 등 한인들과도 직접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북가주 지역 신문 세크라멘토 B는 뉴섬 주지사는 물론 공화당 측도 이번 리콜 선거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아시안표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단 산불로 비상이 걸린 이곳 캘리포니아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을 선언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회복 노력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선언했다고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오늘 캘리포니아 주도인 세크라멘토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고 피해 상황에 따라 방문지가 추가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캘리포니아에서는 6,800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해서 모두 170만 에이커를 태우는 기록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주말 LA 지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LA 북부 캐스테이크 지역 5번 프리웨이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이 462에이커를 전소시키고 진화율 현재 63%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발생한 산불인데요. 캐스테이크 지역에서 발생한 이 루트 산불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는 팜데일 지역 엔젤레스 구규림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지만 진화됐습니다. 국세청 IRS의 시스템 오류 때문에 수백만 명이 자녀 세금 크레딧인 CTC 선지급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RS는 시스템 결함으로 인해 CTC 수백 건이 계좌 이체로 직접 입금되는 대신에 체크로 발송돼 수혜자 일부는 7월이나 8월분을 받지 못했다고는 최근에 밝힌 것입니다. 납세자가 은행 계좌나 우편 주소 같은 수령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올바로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지연 원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TC 선지급금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IRS는 이에 관해 문의할 수 있는 번호를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번호 전화는 평균 대기 시간이 27분 정도고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전화가 몰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인사회 정치적 신장을 위해 중요한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목소리 높은 상황입니다. LA시 당국도 LA시의회 선거구 지도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과연 한인타운 선거구가 한인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조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가 2020년 센서스 결과에 따른 시의회 선거구 재조정 지도 작성 전에 주민 의견 수렴 기간이 지난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 11일에 열렸던 마지막 공청회에서도 한인사회가 직접 나서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요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 측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LA시의회 선거구 지도 작성이 시작되고 오는 29일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후 10월 이 지도 초안에 대한 4번의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10월 말 최종 수정안을 시의회로 넘길 예정입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이 주택 구입이나 임대 시에 이민적인 신분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의 스포트라이트가 한 불법 체류자 청년 추방유예 수혜자인 다카가 주택 구입을 위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민 신분을 이유로 외면받는 현실을 보도한 것입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뉴욕의 한 연구소에서 질병 진단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한 다카 수혜자가 뉴저지주의 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민자 단체들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시에 이민 신분을 이유로 차별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주택 구매나 임대 시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이나 주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 신분이나 출신 국가에 대해
차별 피해가 수년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그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카 수혜자라는 이유로 은행이 모기지 대출을 거부하는 사례 같은 이민 신분을 이유로 하는 다양한 유형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다카 수혜자들은 소셜 번호나 노동 허가 같은 미국에 살 수 있는 합법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내 서류 미비 이민자 800만여 명을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 개혁안이 포함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 결의안이 연방하원에서 절차 투표를 통과해 심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 수혜자를 포함한 불체 신분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LA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LA타임즈는 이번 예산 결의안에는 자격을 갖춘 서류 미비자들에게 합법적 영주권을 제공하는 1,070억 달러 규모의 이민 개혁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방안이 예산안에 포함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연방 상원 사무처장의 결정이 방안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현재 드리머로 불리는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다카 제도에 해당되는 청년들과 임시보호 신분 소지자, 농장 근로자와 필수 노동자 등 미국 내 이민자들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예산안에 포함돼 통과될 경우 최대 800만 명의 불체자들이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매춘 호객 행위 단속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관한 논란이 커지자 주지사의 송부를 내년으로 미룬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 10일 캘리포니아 경찰이 매춘을 목적으로 거리를 배회하는 등의 호객 행위자에 대한 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법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크게 일자 입안자인 스캇 와이너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주지사 사무실로 법안 송부를 내년 1월로 연기한 상태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 법규 위반으로 복역 중이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법원에 유죄 판결 기각과 기록 봉인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민주당의 레베카 바우커만 가주 하원의원은 호객행위 단속은 경찰에 대한 불신 팽배로 이어져 성노동자들이 정작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할 수 있다며 결국 공공안전은 물론이고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이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매춘 호객행위에 대한 단속 금지는 경찰의 인신매매에 대한 수사를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법안 자체가 성노동자가 강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매춘 행위를 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 교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폭발이 일어나 4명이 다치고 2명이 실종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어제 12일 어제 오후 1시 24분경 애틀란타 시내에 있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더누드의 고급 아파트 단지 얼라이브 아파트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아파트 건물에 최소 20가구가 파손됐고 4명이 경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현지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2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소방국의 멜빈 카터 부국장은 아직 건물을 수색 중이라며 건물의 구조적 손상과 불안정이 심한 상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구조대는 현재 수색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파트 임대관리인이 폭발 전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났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주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억만장자들의 경쟁이 막을 올린 가운데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인 스페이스X가 이번 주에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스페이스X는 수요일인 오는 15일 민간인 4명을 우주선에 태워서 사흘 동안 지구 궤도를 도는 인스피레이션 4 우주 비행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이번 우주 관광은 지난 7월에 성공했던 억만장자 제프 베이조스와 리처드 브랜슨의 우주 여행과는 급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국 대도시 주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시 실내업소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이 시행 중인 가운데 내주부터는 단속이 본격화됩니다. 빌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늘부터 뉴욕시 조사관들이 식당과 영화관 등 실내시설을 방문해 백신 의무화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지난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욕시 셰리프국과 교통국, 위생국, 빌딩국, 소방국 등 13개 기관의 조사관들이 맡을 예정입니다.
뉴욕시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이 프리 킨더가든과 차일드케어 애프터스쿨 프로그램 전 직원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빌 더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와 계약을 맺어 운영되고 있는 모든 프리케이와 차일드케어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의 전 직원들도 오는 27일까지는 최소 한 번 이상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지난 2015년 4월 볼티모어 폭동 피해 상인들의 피해 보상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볼티모어시의 신청을 법원이 재차 거부해 피해자들의 보상길이 한층 밝아졌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3일 피해 상인 68명을 대리해 시정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 소장을 접수한 법률사무소는 볼티모어시의 소송 기각 시도가 무산됨에 따라 이제 보상 재판이 시작되거나 시와의 협상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피해 상인 중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인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버클리시가 지난 10일 금요일부터 실내 비즈니스 입장 시 백신 접종 증명 확인을 시작했습니다. 12세 이상 주민들은 실내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비즈니스 입장 시에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식당과 영화관, 바, 클럽, 요가, 댄스 스튜디오, 피트니스 센터, 레크레이션 시설과 1000명 이상 모이는 실내 행사 모두가 포함됩니다. 1000명 이상 모이는 실내 행사의 경우 9월 3일 이전에 티켓이 판매되고 10월 15일 이전에 열리는 행사라면 백신 접종 확인이 요구되지 않지만 그 이후부터는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사람들을 백신 접종 맞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100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100의 상품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약 69만여 명으로 이는 전체 백신 접종 대상자의 79%에 해당합니다. 하와이주가 준비하고 있던 전자백신 완료증인 스마트 헬스 카드 서비스가 지난 금요일인 9월 10일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한 주민은 주정부의 여행객 등록 사이트 세이프 트래블 하와이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계정을 만들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백신 미접종 주민은 아직 스마트 헬스 카드를 위한 계정 작성이 불가하지만 하와이 정부는 미접종 주민도 음성 확인서를 게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전화에는 최세영 해설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메이저리그 소식 이제 뭐 거의 다 끝나가요. 다저스 엔젤스 소식 궁금합니다. 그렇죠. 엔젤스, 다저스, 유현진, 토론토 여기서 뻥 저기서 뻥 막 터지고 있는데 네. 일단 LA 다저스가 어제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홈 경기에서 베테랑 투수 맥스 스워저가 개인 통상 3,000개의 삼진을 잡아냈잖아요. 네. 그래서 8이닝 무실점으로 팀이 8대0으로 깔끔하게 대승을 이끌어내면서 일단 지금 가을 야구에 큰 힘을 보태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쫓아가기는 쫓아가는데 앞서가는 샌프란시스코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팬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유승현코도 마찬가지고 모든 다저스 팬들이 가을 야구에 직행하기를 좀 바라고 있는데 지금 이거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20경기 안팎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다저스가 서부지구 우승으로 1위로 우승으로 플레이오프 나가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전적을 살펴보니까 다저스가 143전 90승 53패,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92승 50패로 다저스가 게임차가 이 2게임 반 차이로 남겨놓은 상태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팀 모두 20경기 이하 남았기 때문에 다저스가 직행하기에는 쉽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무튼 샌프란시스코 얼마나 잘 달리는지 시카고 컵스 3연전을 싹쓸이하면서 최근에 7연승을 올렸어요. 네. 그래서 다저스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운 일이 탈환이 될 것 같고 우리 투수 바로 다저스의 투수 커셔 지는 해 같이 보이고 있고 맥스 스워저가 뜨는 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의 1위 경쟁이 정말로 스포츠를 좋아하는 팬들한테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관전이
될 것 같다 하는 예상이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네. 자, 유현진 선수 얘기 안 할 수 없죠? 아, 토요일 날 너무 못했어요. 사실 그 지난주에 그 양키스전에서 6이닝 무실점 올리면서 14승을 아메리칸 리그 그 투수 그 좋은 그런 성적을 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그 양키스전에서 6이닝 무실점 그런데 볼티모어전에서 자그마치 2분의 1이닝 동안에요 7점을 내줬어요. 이거 흔한 얘기로 이런 경기를 스포츠 용어 롤러코스터를 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유현진 선수가 그런데도 7점을 내지고도 화끈한 그 팀의 타격이 살아나면서 11대 10 승리를 했어요. 토론토가요. 그래서 패전은 면했는데 유현진 선수로서는 지금 14승을 앞두고 계속 지금 13번에서 지금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현진 선수의 다음 등판이 지금 궁금하긴 한데 유현진 선수는 엄청나게 크게 그 힘든 시즌 말이죠. 그러니까 시즌 종료를 앞두고 경기를 펼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토론토가요. 재밌는 소식이 자그마치 4이닝 동안에 27점을 올렸어요. 아, 엄청난 폭발력이에요, 진짜.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쭉 훑어보니까 4이닝 최고 기록이 1894년은 우리 뭐 할 때인가. 파이러스가 2이닝부터 5이닝까지 25점을 올렸고요. 1922년도에도 시카고 컵스가 4이닝 동안에 25점 올린 적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최고 기록을 갱신하면서 27점. 그래서 사실 유현진 선수가 조금만 투수에서 좋은 경기를 펼쳐준다 그러면은 승리는 당상이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유현진 선수가 지금 상당히 부진했고 다시 한번 또 힘든 경기를 펼치면서 토론토에 또 대기록이 있었다는 그런 주말이 되겠습니다. 네. 네. 아, 토론토 그런 와중에 유현진 선수 그렇게 못했는데도 이기는 거 보고 좀 놀라긴 했는데, 네. 아무튼 요새 전 세계 골프가 붐이라면서요. 아유, 난리에 난리. 아, 그 정도예요? 제가 난리 정도. 뭐 저도 그 피부로 느끼고 있고, 뭐 예약이 돼야죠. 물론 새벽잠 좀 안 포기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좀 알아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알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6시 정각에 그 예약 사이트에 안 들어가면 부킹이 안 나와요. 아, 그 정도예요? 그러면 그래서 6시 정각에 딱 들어가 보니까 시리에서 하는 여러분들 십병훈련소 있죠, 요 북쪽에. 바로 그 그리피스파크 같은 데는 6시 정각에 딱 들어가서 눌러도 몇 초만 지나도 그냥 다 부킹이 끝나버린 정도로다가 지금 골프뿐인데 이런 이유가 보니까요. 젊은 세대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비교적 안전한 스포츠다 해서 골프로 많이 돌아왔고요. 이 골프 산업도 덩달아서 우주의 부진으로 조금은 김체되었다가 지금은 대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라운드 예약률이 13.9%인데 보니까 지금 골프장이 도대체 그럼 세계에 몇 개나 될까 간단하게 좀 알아보니까 미국이 16,000개를 갖고 있네요. 많긴 많네요. 네. 많긴 많죠. 근데 그러면 세계에 몇 개나 있을까 봤더니 38,000개 정도가 골프장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42%인 16,000개, 그 다음에 일본 3,140개, 영국이 3,101개, 그리고 한국도 꽤 많은데요. 탑10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8위로 전 세계 2%의 골프 코스를 갖고 있으니까 한 600개 정도 갖고 있는 거가 되죠. 그래서 아무튼 골프가 이렇게 난리가 난 이유를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뭔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젊은 층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골프 예약 붐은 연말까지는 계속 갈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쁜 소식 하나는 간단하게 황희찬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데뷔골 이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울버햄튼으로 이적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와포드전에서 후반 교체 38분에 팀 승리 2대0으로 승리하는 쐐기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수 중에 14번째 프리미어리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황희찬 선수, 손흥민과 함께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또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북한이 장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년 만의 발사인데요.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평가 대신 정밀 분석하면서 예의주시 중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선 건 지난 3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한 후 6개월 만입니다. 이틀에 걸쳐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는데 올 들어 4번째 무력 도발입니다. 북한은 시험 발사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대해서 2시간 6분 20초를 비행했고 1,500km에 있는 표적을 명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적대적 세력을 제압하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억제 수단을 보유한다는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대상이 되는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발사를 참관하지 않은 만큼 수위는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을 앞두고 있는 만큼 북한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되길 바라는 의도도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어제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 주변 국가에 대한 위협이라며 동맹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어제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보도를 알고 있다며 상황을 계속 감시하고 있고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대표는 이슬람 무장 세력 탈레반이 약속과 달리 아프가니스탄의 과도 내각에 충성파만 임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제네바 사무실에서 개막한 인권 이사회에서 여성은 배제되고 파슈툰족이 아닌 민족은 소수만 포함되는 등 소위과의 내각의 포용성 부족에 경악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탈레반은 아프간을 재장악하면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내각의 명단을 보면 탈레반 내 강경파 남성들로만 전원 구성됐습니다.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를 출발한 파키스탄 항공 여객기가 승객을 싣고 현지 시간으로 13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하비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AF 통신 보도에 따르면 어제 약 10명의 승객이 탄 파키스탄 항공 여객기가 카불 공항에 착륙했다는 것입니다. 탈레반이 지난달 15일 아프간을 장악한 후 승객을 실은 상업용 국제선 비행기로는 처음으로 카불 공항에 착륙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의 보복을 피해서 몸을 숨겼던 아프간 정부 측 군인과 경찰이 공항과 시내 경비 요원으로 속속 복귀하고 있습니다. 재집권에 성공한 탈레반이 사면령을 내리면서 공무원의 업무 복귀를 압박하자 이에 응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경 경찰대원 12명이 국제공항에서 탈레반 대원과 함께 경비, 순찰 업무에 시작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전 정부 소속 군경 공무원이 업무에 복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21년 9월 13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동급 최고 290마력과 토크, 동급 최대 적재 공간을 갖춘 2022 기아 카니발 MPV, 구매부터 제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비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